예전엔 한두 번쯤은 너그럽게 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이상하게도 요즘은 곧바로 신경을 건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의 한계선이 달라진 것 같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먼저 앞서는 나를 보며 문득 내가 좀 달라졌나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되죠.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라는 진단을 넘어서 왜 우리 뇌와 몸이 예민함을 선택하게 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우리의 감정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고 무너지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민해졌다는 건 사실상 뇌가 평소보다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반응의 중심에는 바로 편도체라는 뇌 구조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센터인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편도체가 점점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던 말이 지금은 위협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편도체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연기가 조금만 나도 소방차가 출동하는 과민한 화재, 경보기처럼 지금 내 뇌는 사소한 말이나 상황도 위험하다고 착각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보가 울릴수록 생각하고 참을 여유는 줄어들어요. 결국 평소 같으면 넘길 일에도 쉽게 짜증이 터지는 겁니다. 어떤 남자의 사례를 통해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에 직설적인 친구 한 명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말투는 거칠어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진심 어린 친구였죠. 그건 내가 좀 고쳐야 돼. 그렇게 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 뜨끔하긴 해도 대체로 고맙게 받아들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되던 회사 구조 조정. 그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일이 해결된 뒤에도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평소보다 사소한 일에도 더 피곤하고 예민해진 상태가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예전처럼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 사겠다. 좀 조심해.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그만 좀 하라는 짜증이 훅 치고 올라왔고 얼굴 근육이 본인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뇌에서는 아주 빠르고 자동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감지하고 위협을 판단하는 편도체가 친구의 말투를 공격이나 이협처럼 해석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때 편도체의 활동이 급격히 높아지면 생각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맡은 전전두엽과의 연결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생각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갑자기 얼굴이 굽고 짜증이 벼락처럼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과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알겠어. 그만 좀 얘기해. 말을 내뱉자마자 공기 중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친구는 잠시 멈칫한 뒤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해서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괜한 오해를 샀을지도 몰라. 예전엔 그냥 웃어넘겼었는데 그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터진 후에는 뇌의 후회 회로라고 불리는 대상 피질이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라면 자기 비판은 점점 깊어지고 왜 그랬지? 라는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지? 라며 점점 자기 혐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감정 과부하가 만들어낸 뇌의 흐름입니다. 며칠을 마음 불편하게 보낸 끝에 그는 결국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에게 괜히 나를 세웠던 일, 예민해진 자신이 낯설었던 일, 그리고 집에 돌아와 후회로 잠 못 들었던 날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감정이 나빠진 게 아니라 감정이 앞서게 된 상황인 거죠.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넘기던 일도 마음이 지치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참을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줄어든 상태일 뿐입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됐습니다. 상담사는 작은 행동 강령도 하나 건넸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딱 3초만 멈춰 보세요. 그 3초가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당신이 감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정해보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깐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죠. 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짜로 그 3초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툭 튀어나오려는 반응을 딱 3초만 안고 있다가 생각을 꺼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정이 덜 상했고 관계도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이 생긴 것뿐이었죠. 그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면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고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평소엔 그냥 넘기던 말도 지친 마음엔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좀 힘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딱 3초만 멈추세요. 반응 전에 숨 한 번 고르면 감정과 생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무관한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설거지, 물 한 잔, 창밖 보기처럼 마음을 쉬게 해주는 행위가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민해진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지나치게 버텨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있을 땐 너그러워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스트레스, 긴장, 수면 부족, 그리고 나도 모르게 쌓인 감정들 속에서 늘 같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민해진 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잘 버텨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사소한 자극에도 빠르게 반응하도록 경계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예민함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날이 서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유 없는 감정은 없습니다. 감정에는 언제나 그만한 사연이 있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이 보낸 신호를 하나씩 돌봐주세요. 그 과정만으로도 당신은 분명 다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당신은 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